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 전문 기자 월간 산의 윤성준 기자와 말씀 이어갑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등산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윤성준 기자는 등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산악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등산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름대로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산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산을 오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월간 산의 윤성준 기자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 윤성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던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셨어요. 예, 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취재를 하는 이제 기자님이 되셨는데, 이거는 아마 뭐 직업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산 싫어하는 분들의 산악회를 만드셨다고. 네. 제목이 참 귀여웠습니다. 예. 네. 등산 실험 산악회고요. 등산 실험? 네. 등산 싫어, 등산 너무 싫어할 때 싫어를 예. 약간 좀 귀엽게 발음한 예. 버전입니다. 이런 모임은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등산 실험이라고 제가 월간산에 연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연재 내용이 네. 산에서 등산만 하고 오는 건 싫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그 등산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고요. 네네. 그게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예.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등산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산에 데리고 가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인터뷰해보자. 예. 였어요. 저를 인터뷰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네요. 진짜 싫어하는 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 등산 싫어하는 사람은 많았으니까 예. 그 대상자가 많기는 했는데 설득하는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힘들어. 저 같은 사람은 내려올 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그러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예. 한 달 동안 계속 산에 가자고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예. 네, 그러다가 겨우 수락해서 그 산에 데려갔던 그 두 분이 있거든요. 일단 섭외 과정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예. 그 두 분을 산에 데리고 가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 3발자국 걷고 쉬고, 뭐 5발자국 걷고 쉬고, 그런 식으로요. 근데 보통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쉬면 더 힘들다 그러던데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오르막 오르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예. 제가 찾아낸 방법이 계속 제가 말을 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네. 대답을 하는 와중에 계속 오르막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낮기는 한데 서울의 그 안산 네. 그분들을 그 꼭대기까지 같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서대문 안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거기는 갔었는데요. 저는 진짜 딱 거기까지가 한계여서. 네. 딱 그 정도 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다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안산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저 빼고 다니시더라고요.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그분들은? 네, 맞아요. 한 번 다녀왔다고요? 네. 그 전에는 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등산을 한다거나 뭐 산 언저리에 간다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예. 네, 저랑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저만 빼고 가더라고요. 윤 기자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저는 그냥 산에 가자고 설득하고 네. 그 사람들을 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기 위해서 계속 말 시키고 예. 그리고 말 시키면서 좀 재밌게 해주고 네. 저는 이제 산에 트라우마가 생긴 게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친구들이 불러내서요. 네. 구두 신고 갔는데 그냥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네.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힘드셨겠네요.
그 뒤로는 제가 산은 너무 무서운데 네. KBS 입사에서도 이제 연수 과정에 산에 등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등산하면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 네. 예. 제가 이 등산 실험 연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산에 한번 가자고 하면 무조건 정상을 찍어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뭐 산에 정상에 가는 게 등산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뭐 산에 가서 낚싯대 들이고 낚시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산에서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산에서 책을 낭독해 보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정상까지 안 가고 언저리만 가도 된다 그러면 저 좋아합니다. 네, 언저리까지 가도 좋고 아, 산에서 어떤 놀이를 해도 상관없고요. 예.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 인터뷰해 보면 실제로 등산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오르막이죠. 오르막. 그 맞아요. 오르막도 그렇고 그리고 오르막을 오르면서 흘리는 땀 예. 그리고 흙먼지 네. 그리고 벌레 예. 그런 게 가장 싫다고 하죠. 저는 산에 뭐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맨날 느끼는 게 그 산에 가시는 분들 대표적인 거짓말 있잖아요. 5분만 가면 정상이다. 5분만 가면 된다. 네. 그 말에 한 10대 뻘을 속아야 가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 말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등산 실험을 연재하면서 예. 그 말을 안 써먹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말을 쓰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꾸 속아가지고. 네. 아, 제가 윤 기자님 같은 분을 일찍 만났으면 좀 산을 좋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산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윤 기자님 빼놓고 등산을 갈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산의 매력을 이제 제대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가서 재미있게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이벤트들을 벌이셨어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낚싯대를 들이고 앉아 있으면 상대방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곡에서 낚싯대를 들여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한 건 계곡이 아니라 네. 그냥 일단 낚싯대를 들여보자. 아, 일단은. 네, 바위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여보자. 아. 그래서 그 낚시하는 컨셉만 잡으면 뭔가 그 낚시하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좀 더 그 상대방이랑 독특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뭐 그 낚시 가게 가가지고 장난감 네. 낚싯대 2개 구해가지고 친구를 또 그렇게 꼬드겨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뭐 낭송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보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산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책을 낸 지인과 책을 가지고 네가 쓴 책을 산에서 낭독을 해봐라. 네. 그래서 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낭독을 또 해봤고요. 또 명상도 하시고. 아, 네. 예. 산에서 명상은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예. 네, 산에서 명상을 하면 과연 또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또 명상을 해서 돌아왔더니 다른 분이 산에서 명상을 하면 또 귀신이 들린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그분하고 또 산에 갔어요. 네, 그분하고 산에 갔더니 제가 명상하는 사이에 예. 뭔가 이렇게 그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결계를 친다고. 예. 네, 그것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기체조 같은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기체조는 아니었고요. 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고 예. 했었어요. 아, 그 무협지에서 보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졌던 편견은 그런 것 같아요. 산을 꼭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네. 그냥 산을 즐기면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꼭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부담감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산을 오르시면서 윤 기자님 산에 크게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위로 받은 적은 많죠.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해서 산의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도 산을
오르면서 가끔씩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힘들 때가 되면 뭐 저한테 도움 준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경우가 많죠. 네. 어떻습니까?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좀 등산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모임을 해보셨는데 그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쉬운 데 다니면 재미없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초보자들을 그렇게 같이 가면 예. 저도 모르는 걸 많이 배우거든요. 어떤 걸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쉬운 코스라도 저 혼자 빨리빨리 가면 못 쫓아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최대한 그 같이 초대된 분들한테 예. 최대한 맞추고 그 순간에는 저를 완전히 지우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네. 제대로 역지사지를 네, 하게 맞아요. 되는군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등산 초보자들이 그리고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이 평생 살면서 자연을 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예. 이 등산 실험 모임을 결성을 하고 또 이 산을 다녔던 얘기들을 엮어서 이제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 등산 실험 책도 내셨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산에서 다양한 걸 하면서 놀자였고요. 네. 그거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파헤치자면은 이 등산 잡지사에서 대부분의 기사는 뭐 히말라야 등정한 등반가나 네. 아니면 되게 어려운 루트를 끝낸 암벽 등반가나 맞아요. 산악인들. 네, 그런 유명 산악인들 위주로 이게 콘텐츠가 채워졌었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 좀 탈피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산 언저리에 있는 다양한 것들, 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들, 그런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의도가 네. 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네. 그렇죠. 뭐 세계 1등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을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산악인 기자답게 늘 열심히 훈련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극기 훈련을 세게 하신다고 하던데 네. 예, 어떤 훈련들을 하십니까? 요즘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전국에서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산을 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산을 뛴다고 하지만 산을 뛰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네. 그러니까 산에서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빠른 걸음으로 빨리 걷기. 올라가기도 힘든데. 네. 예. 그 대회가 종목이 50km, 70km 종목 정도가 돼요. 그 평지 50km, 70km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42.19km도 그 네. 평지인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거는 네. 산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꽤 많이 줘요. 한 10시간 이상으로. 오. 네, 그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주파하려고 훈련을 요즘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목표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완주가 목표고요. 네. 뭐 기록이나 순위 욕심은 없고요. 지금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불수 사도부 코스를 완주를 하셨다 그러던데요. 네, 이게 뭔가요? 불수사도북이 트레일 러너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코스예요. 그러니까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 능선을 하루 만에 타는 이 산을 5개 산을 하루 만에 탄다고요? 네, 하루 만에 타는 프로젝트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훈련 코스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거 완주하셨어요? 네, 완주는 했죠. 와. 아니 이게 산자락이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나요? 완전하게 연결이 돼 있지는 않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게 차도를 건너야 되고 예. 이게 마을을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좀 연결을 시킨 코스죠. 이거를 윤 기자님 말고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네. 와, 이거 완주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그때 좀 느리게 가서 14시간 정도 걸렸고요. 14시간밖에 안 걸렸다고요? 네,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은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렸고. 아, 이게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닌가 보죠? 정상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정상 찍고 또 능선을 타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코스죠. 5개 산의 정상을 다 찍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14시간 만에? 네. 중간에 밥도 먹고. 네, 중간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예. 편의점 들러서 간식 같은 것도 먹고 예. 간식 먹고 배가 차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야, 이거 언제 완주하셨어요? 이게 한 3년 전 네, 완주를 했고요. 이게 무슨 정식 코스 인증해가지고 뭐 인증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정식 코스로 인정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네. 네, 그냥 사람들이 암암리에 만든 코스예요. 대회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어. 코스를 완주를 하면 국내에서 열리는 트레일러닝 대회 웬만한 코스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이야, 이 코스 완주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상태가? 아나운서님 혹시 최근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네. 최근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 학교 합격했을 때 뭐 이럴 때가 있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예. 기분하고 비슷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기뻤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뭔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를 예를 들면 이게 자신이 점점 키가 크는 걸 확인하면서도 성취감을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인 저는 제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코스를 하고 나서 예. 끝내고 나서 내가 키가 컸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면 예. 될 것 같네요. 그런 뿌듯함. 네. 네. 저는 평생 못 느껴볼 것 같은데. 느끼실 수 있을 예. 겁니다. 계속 하시면. 아닙니다. 이게 등산 저처럼 잘 못하는 분들의 핑계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등산 올라갈 땐 심장에 무리, 내려올 땐 무릎에 무리. 네. 훈련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트레일러닝 산길을 뛰어서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하면 이게 나중에 무릎도 문제 생기고 노후에 그 연골에 문제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솔직히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도 약간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천천히 가면 되고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네. 않는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되고 그리고 등산 스틱이 있어요. 예. 그거를 제대로 쓰면 무릎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틱을 처음에는 그게 멋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시나 했더니 네. 꼭 필요한 네, 장비.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렇군요. 무릎 연골을 위해서는 천천히 다니시라. 네. 불수사도복은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불수사다복을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엔 낮은 산부터 네.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그 강도를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엄두가 좀 잘 안 나서 그런데 이 산을 사랑하는 또 산악인이기도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는데 뭐 역사상 우리 최악의 산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산불로 훼손된 산을 보면 진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거 회복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속이 많이 상했죠. 저도 발을 동동 굴렀기는 했는데 산불 원인을 찾아보니까 성묘객에 의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예초기를 돌리다가 그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그게 네. 마찰이 있으면 불꽃이 확 튈 수가 있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산불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산을 보호하자라는 말보다도 네. 산을 좀 무서워하자, 경외하자.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호하자 그러면은 산을 인간보다 좀 약한 상태, 약한 대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쩌다 보면 자연을 좀 막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말을 좀 바꿔서 산을 좀 경외하자, 예. 무서워하자라는 인식을 하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네요. 함부로 산에 가서 뭐 불을 피운다거나, 네. 뭐 불똥을 튀긴다거나, 뭐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을 좀 무서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면은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등산 장비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달리기나 등산이 돈이 안 드는 거였는데 네. 요즘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돈이 꼭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등산용품 좀 돈 많이 안 들이고 잘 고르는 요령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동네 뒷산을 목표로 한다면은 네. 굳이 그렇게 비싼 등산 장비는 필요가 없고요. 네. 운동화하고 그냥 대충 운동복 아무거나 입고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상태로 산에 갔다가 조금 더 높은 산에 가면 네. 아마 자기한테 필요한 장비가 뭔지 깨달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산 높이를 올려가면서 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세트로 다 하지 말고 네, 맞아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장만을 하시라. 맞아요. 예. 네, 낮은 산부터 천천히 가보시고요. 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이제 점점 눈에 띌 거예요. 예. 산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좀 나 등산 좀 해보고 싶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말을 주신다면요? 네,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꼭 정상에 가는 것만이 꼭 등산이 아니다. 네. 그냥 저는 흙이 덮여 있고 약간의 오르막이 있고 예. 거기에 나무와 풀이 있고 예. 그 정도만 돼도 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뒷산도 등산이다 라는 네. 생각으로 산에 가면 기분도 좋고 예. 나중에 더 큰 산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욕심내지 말라는 맞아요. 말씀이죠. 네. 예. 산에서 욕심내면 큰일 난다 네, 그러더라고요. 정상에 대한 강박을 버려라. 예. 그리고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가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억지로 가게 되는 게 내 네. 욕심보다는 미안해서일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짐이 될까 봐 네. 미안해서. 네. 그리고 똑같이 등산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설득을 해가지고 동네 뒷산부터 한번 가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에서 제발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혹시 없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쓰레기 버리는 거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그것만은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 예전에 등산 기록을 찾아보면 지리산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대요. 한 몇 톤 정도가 나왔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왜 산에 이제 구석구석 가보시면 네. 막 이렇게 박혀있는 쓰레기들 보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확실히 지금 지리산에 가보면은 네. 옛날 90년대에 비해 깨끗해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진을 막 곳곳에 붙여놓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한참 초록이 아주 싱그럽고 좋을 때잖아요. 네. 이제 산이 요즘 좀 가볼 만한 산 중에서 좀 좋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그런 산이 있으면 저희 청취자들한테만 살짝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혹시 많은 분들이 저기 해남 지역은 못 가보셨을 텐데 네. 가보셨나요, 아나운서님 혹시? 해남은 가봤지만 해남에서 산은 안 가봤습니다. 네. 예. 해남에도 저 좋은 멀어서 서울에서는. 그렇죠. 예. 네. 해남에도 좋은 산이 많거든요. 음. 근데 해남은 좋은 산보다도 맛있는 식당이 많아서 산에 갔다가 들르는 그 맛집 그거를 추천합니다. 이제 생각났어요. 해남에 그 두륜산이 있잖아요. 네, 대흥사 맞아요. 있는. 네, 맞아요. 거기 가봤습니다. 물론 등산은 안 했고 네. 대흥사까지만 갔어요. 네, 네.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예. 우리 전문 산악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성준 기자님 산과 관련해서 혹시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많은데요. 그 중에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장돌뱅이 산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또 무슨 산행인가요?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예, 그 책을 가지고 시골장으로 가는 거죠. 예. 옛날 보부상 옷차림을 하고 책 팔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 시골장에서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시골장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그 책을 진열해놓고 파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장이 파하면은 그 짐을 다 싸들고 산을 넘어서 다른 장으로 또 가는 거죠. 그 책은 좀 핑계군요. 네, 그렇죠. 장터에서 그렇게 누가 책 살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는 그 옛날 보부상들이 했던 거를 산 넘어서 고개 넘어서 다른 장으로 이동하는 거를 한번 재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출발하는 등산이 아니라 네. 그렇게 장에서 장을 옮기는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운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등산 싫어. 예. 아, 그래요. 이틀 동안 윤성준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좀 슬슬 동네 뒷산이라도 가볼까?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산 실험을 결성해서 이분들을 산을 좋아하는 분들로 만드셨답니다. 우리 산을 아끼는 전문 산악인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래 한 곡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부활의 Lonely Night.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 순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Lonely night Lonely night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이런 시간들이 외로워 모두 떠난 이 밤엔 잊으려